자, 다음에 진중권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이 싸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진중권이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를 조롱하는 페이스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난 내 출입처는 진중권 페이스북은 아닌데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난 딱 걸려. 근데 이건 좀 너무하더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이 지금 앞에 귀 막고 있는 원숭이는 이낙연, 입 막고 있는 원숭이는 이재명, 눈 막고 있는 원숭이는 문재인이다 이렇게. 야, 이런 어마어마한 새끼가 있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낙연 대표는 귀를 막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말 안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지를 않고 있다. 이런 짓을 해야 돼요? 저는 어떻든 간에 부산하고 서울 같은 경우 어떻든 간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겠다고 민주당이 선택을 했는데, 그런 선택은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초석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서 놓겠다는 어떤 깊은 고뇌와 결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정말 너무 가볍게, 그리고 뭘 이게 필부가 그냥 하는 얘기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분이 눈 막고 귀 막고 입 막는 그런 걸로 해서 평가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이제 페이스북 좀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진중권 진석사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라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그럼 반대로 저는 그 우리 법원에 가면은 디켄 그리스 여신 디케 조형물이 있지 않나요? 아, 그분이 이제 뭐 정의 여신 디케. 그래서 그 눈을 감고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뭐 칼을 들고 있잖아요. 오히려 전 그것이 생각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뭐라 평가할 수가 없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그냥 감고 계신 거고, 이낙연 대표는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칼을 휘두르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중립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선거 개입한다고 또 검찰이 또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될 것을 뭐 원숭이까지 넣어가지고 말되는 안 되는 비교를 하는 것인지 좀 이게 골 때리는 게요. 지금 국민의 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서울시장 공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는가가 이재명 지사와 입장이 똑같은 거야. 말하는 순간 선거 개입이 돼버려요. 이런 짓거리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저기 덫을 넣는 느낌이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 당헌을 거치는 과정에 실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민주당만 앞서가면 됩니까? 위성정당 만드는 논란, 법을 만들었더니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건 국민의 짐이고, 실제로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에서 물러나더라도 공천해왔던 사람들은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몇 년 전에 그런 걸 만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왜 안 지키냐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그렇게 당헌을 만들었을 때 똑같이 따라왔다면 분명히 저는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은 수준이 완전 밑바닥이면서 민주당이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지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헌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를 들어 오세훈 물러났을 때, 박근혜 물러났을 때 공천을 안 하는 정도의 제대로 된 윤리와 도덕성을 보여줬다면 민주당 공천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개혁돼야 될 적폐인 대상의 사람들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통해서 스멀스멀 살아나려고 해. 이 사람들은 바뀔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궁여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진중권 같은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인 거죠. 왜 여기서 지금 당신들이 유책사유로 해가지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천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정의당만 해도 본인들이 민주당이 공천 안 하면 본인들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불가능합니다. 왜? 진짜 중요한 건 인물이거든. 어떤 사람들이 미친 소리 하던데 심상정 전 대표를 내보내라. 심상정은 지역구도 서울이 아니야. 경기도에 있던 사람이 서울시장 나간다고 하는 거 대표적인 인물 하나 있었죠. 천정배가 서울시장 자리에 오세훈 딱 물러나자마자 안산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나와요. 그래서 별명이 당시 천사인 볼트였습니다. 그리고 낙선해버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공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사실 국민의 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당은 당연히 그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그 장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크면 그 큰 대로 비판을 겸하게 수용하는 계기가 저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는 정당이라 생각하고 진중권의 저런 그 원숭이에 빗댄 비판에 대해서는 비판 자체가 방향이 틀리기도 했고 아까 그 말씀하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이번에 국회 운영위에서도 그 김정재가 자꾸 그 당원 개정 문제를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찾은 거죠. 번지수를 잘못 찾고서 그런 얘기를 해서 여당으로부터 많은 그 꾸지람을 받긴 받았는데 저렇게 이제 원숭이를 내세워서 자기의 글에 힘을 그 과시할 정도면 아, 저 사람이 이제 글 쓰는 능력이 이제 아예 없구나. 그래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림 하나 가지고서 뭐 해보려 하는데 저는 저 지경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는 그 지식인으로 그러니까 그 호칭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지금은 저쪽 세력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저지까지 해야 되나? 맞습니다. 좀 불쌍한 그런 말로를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황 작가님이나 우리 이덕주 변호사가 제대로 저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출입처에 기자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정치 1번가에 나오는 박진영 부대변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하는 어떤 그 진중으로 내가 상대할게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짝 원숭이 하나에다가 눈 막고 귀 막고 입 막은 거 하나 띄워주시죠. 그게 진중권인 것처럼. 진중권은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상도이도 없는 사람 같고요. 도덕도 없는 사람 같은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세 마리 원숭이를 이낙연,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비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엄청 기분이 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야.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바가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또는 민주당이 뭐래도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뭐래도 그걸 트집을 잡는 거죠. 왜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 공천에 대해서 말이 없어? 당신이 만든 당원이잖아. 근데 그 당원은 좀 더 정확히 보면요. 문 대통령이 물론 당대표일 때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김상곤 혁신안에 그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분들은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고 문 대통령도 당연히 흔쾌히 그건 수락했죠. 그것이 맞다고. 근데 결국에는 수준 떨어진 애들이 따라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아무리 그 열등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 수십 년 대학 그 1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물고 늘어지고 거기에 동조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뭐 이런 그 대표 주자로 이렇게 여기 서 있는데 그럼 본인의 사생활은 그럼 과연 떳떳한가? 보고 싶어요. 이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싶지만 일본인 아내 그다음에 뭐 2명의 아들에 대해서 전혀 검증 한번 동일한 잣대로 받아보자. 그리고 지금 20몇 세 어린 그 제자와의 무슨 뭐 같이 사는 설이 위험해. 설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건 설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잖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 해줘야 돼.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아무튼 그 생계형 평론가 진짜 생계형 평론가는 우리 저 성동일의 김성수가 아니고 진중권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나가면서 뭐 극혐의 상태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진중권 씨 이야기 그만합시다. 아이, 더러워서 진짜.